첫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죠? 민글, 다름, 집단지성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민글. 민글은 왜 중요하다고 했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할 때라도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감정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감정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포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외모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포실리테이터로 가는 날은 최대한 내 모습이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그죠? 참가자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뭔가 얘기하고 싶고 뭔 얘기를 해도 잘 들어줄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딱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고 뭐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다름 인식부터 해서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디딤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하자라는 말씀드렸고, 우리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고양이 사진 기억나시죠? 네. 요거 보면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게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었고요.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봐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다르지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현상을 파악할 때도 항상 왜 다르지라고 물어봐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왜 다른지 생각해보고 그걸 발견해보면 그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다 기준이나 가치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 보니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도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프레임 설명 드리면서 이렇게 사회 현상이든 뭐든 이렇게 바라볼 때 좁은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잘못된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좁은 프레임이 바로 우리의 기준, 가치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넓은 프레임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오늘같이 이제 우리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들어봐야 보다 이제 올바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실리테이터는 좋은 경청해야 되고 매력적인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세련된 발표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포실리테이터인데 포실리테이션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촉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촉진의 핵심이 뭔가요? 촉진이 뭔가요?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가이드를 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촉진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옆에서 콕콕 찔러 가시고 그룹이 뭐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촉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실리테이터가 정답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실리테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참가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업,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포실리테이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을 포실리테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 잊어버리셨죠? 기억나죠? 네. 자, 그리고 포실리테이션을 이제 구분하면
전통적 퍼실리테이션과 시민 원탁회의 퍼실리테이션이 있다라고 제가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건 뭐 꼭 정답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합의워크샵 우리 첫째 시간에 이렇게 배웠고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네이밍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과정, 4가지 과정을 쭉 하는 것 전체를 합의 워크샵이라고 하고 이 각각의 것들을 도구 상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들은 다양한 도구 상자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황에 맞춰서 그 도구 상자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샘플로 그 전기라든가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드렸고 우리 옆면, 벽면에 붙어 있죠. 우리 첫날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수기 과정, 시민 원탁회의 수기 과정인데 사회적 대화를 할 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기 과정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제와 관련돼서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내고 이 질문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질문을 갖고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전화조사를 한 걸 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조사를 할 때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본다 그랬죠? 뭘 물어본다 그랬습니까? 왜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답변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질문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쭉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요?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얘기하고 나면 그 내용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요? 생각이 달라져서. 크게 있어요. 정답입니다. 빨리 크게 얘기해주세요. 평상시 깊이 생각하지 않던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 처음과 뒤의 내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뭐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을 바로바로 하지요.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뒀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략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왜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게 이런 걸 수기라고 하죠. 수기하게 질문을 해줌으로써 이분들은 그때부터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평소에 얘기하고 생각했던 거, 맞다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기 가치관에 맞춰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는 게 수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전화조사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당일날 가면 이렇게 전화조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보여주는 게 우리 오늘 선생님들 갖고 계신 자료집 있으시죠? 자료집 한번 들어보세요.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화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입론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제에 관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화조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오늘도 이제 조금 이따 시작할 때 실습을 할 때 민글할 때부터 내가 민글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자료집이라고 생각하고 자 자료집 할 때 뭐 설명할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것만 할게요. 시간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요 뒤에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잖아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보면서 하면 되고요. 그걸 갖고 민글하는 걸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일부러 자료집도 만들어놨고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면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런 겁니다. 몇 페이지에 보시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하면 참가자들이 그 내용들을 쭉 보겠죠. 네. 보면서 지난번에 왜요라고 할 때 고민했던 것 이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료집을 딱 보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네. 똑같은 주제에다가. 우와 신기하네. 이러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민걸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토론 안내는 전체적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수기를 하겠죠. 그리고 입론이라는 방식은 돌아가면서 모든 분들이 각자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각자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 주장하려면 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생각한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자꾸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토론이란 것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우리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전체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우리 테이블에서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다 들어봤지만 다른 테이블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구조화 후 공유라고 되어 있죠. 전체 공유 끝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입론한 내용들을 정리 쫙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입론하신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니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호 토론, 각 테이블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있는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 말을 쓰면 맞는데 이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있는 제를 딱 하고 나면 성공의 경험이 쌓여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다섯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각자 그렇게 의견을 갖고 주장을 하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쭉 테이블에서 의견들을 들어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갖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투표를 하면 우리가 정리했던 그 내용들이 쫙 우선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투표를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자기 거만 보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는데 투표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은가, 내게 몇 번인가 이런 것들 보면서 전체적으로 쫙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투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투표를 해가지고 딱 결과를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게 다섯 번째야.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냐 이 사람이? 바꾼다고 그랬습니까? 안 바꾼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잘 안 바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우선순위가 딱 결정되고 나면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의사결정기관이라든가 뭐 실행기관에서 이걸 할 때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이제 실행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이제 그 문제가 사람들의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고 니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 얘기도 충분히 하고 딴 사람 얘기도 듣고 이렇게 쭉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좀 따라주더라고요. 반발을 그렇게 세게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수기 과정들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는 연습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화면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민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민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서 포실리테이트가 참가자들과
민거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테이블 토론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난다고 보셔도 돼요. 나하고 많은 사람들이 1대1로 이렇게 쭉 소통하고 난 다음에 하면 내가 하다가 진행하다 조금 실수를 해도 참가자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이 스무스하게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중간에 나 하나 실수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민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글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친밀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대1로 하고 뭐 소리 들려주고 표정까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용은 크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오늘 우리 테이블 포실리테이터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토론 주제는 뭔데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 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테이블 포실리테이터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오늘 토론 진행하니까 좀 잘 따라주세요. 좀 지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한번 펴보세요. 라고 하는 건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쭉 흘러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할게요. 그리고 입론은 각자 테이블에서 각자 자기 주장하는 내용을 입론이라고 했고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규칙이 모든 분들이 동일한 시간에 얘기해야 된다. 1분 얘기했었고 시간 체크 직접 발표자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싶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결론부터 그리고 뒤에 근거와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는 경청해라. 그리고 질문이나 반박하고 싶으면 메모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규칙 세 가지다. 이 규칙 세 가지만 평소에 우리가 토론하거나 할 때 지켜도 사실 잘 됩니다. 요 입론과 경청하는 과정 기억나시죠? 자기소개하고 박수 받는다. 박수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포실리테이트라고 했기 때문에 날 지지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테이블 각자 소개하고 박수 받고 오늘 주제 소개하고 입론 규칙 소개하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쭉 듣는 거. 그리고 여기 스크립트 있었고요. 우리 원래 자료집 있잖아요. 원래 자료집에 제일 뒷면에 가면 이 스크립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상호토론도 할 건데 상호토론까지 다 하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우리 민글하고 입론하는 거 실습해볼까요? 자, 여기 민글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3번 테이블이 5분인데 한 분만 죄송한데 저쪽으로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4번 테이블로. 호실 빼고 한 분 제일 늦게 오신 선생님 좀 이동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이 비슷해야 진행하는 게 속도가 비슷해요. 나와주십시오. 커플을 찢어 놓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각 테이블마다 지금 딱 4명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실리테이트 하셨던 분들이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거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민걸 내가 제일 먼저 해보겠다. 각 테이블에서. 먼저 하실 분 없이 계신가요? 자, 여기 정해졌고 각 테이블마다 정해지셨죠? 네, 우린 오른쪽 없으면 자, 그럼 어쨌든 한 분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안다라고 하고 모른다. 모른다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둘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늘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형식이 딱 있다 보니까 안 해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내 입으로 몇 번만 딱 얘기해보고 하면 현장에 가면 그냥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습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습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일단 링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람 올 때마다 가가지고 해라.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정말 10명인데 10번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와,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하네?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 가집니다. 연중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입론 규칙이 요 3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입론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입론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뭘 할 거냐면 우리 오늘은 실습이니까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국어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이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정리된 게 이런 겁니다. 가장 크게 6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남북을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했다 라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거 이해 안 된다. 국민들은 못 사는데 핵폭탄 개발과 끝없는 미사일 도발하는 거 이해 안 된다. 그리고 남북 대화 중단, 남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 하는 거 이해 안 된다. 그리고 5가지만 하자 그랬는데 꼭 나는 이거 해야 되겠어 안 보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 기억나시죠?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남북을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거 요것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내부 통제 강화 및 체제 유지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이건 이제 우리 참가해 주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정답은 없죠. 그죠?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들 나름대로도 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들로 쭈루룩 한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측에 대해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환경이 변화했다. 이 내용에 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개 이런 것들 하고 싶어서나 안 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남측에 대해서 실망했다. 성질났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정세 및 외교 전략이 변화됐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뭘 하기보다는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측하고는 이제 상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민족 개념의 폐기 및 완전한 단절 의지.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대화 행동을 모두 중단하여 남한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셨고, 다섯 번째는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내용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남한의 북에 대한 적대적 규정과 행위에 대한 대응. 즉 여기 보시면 한반도 우리 헌법 3조 4조를 보면요,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되어 있어요. 즉 남한은 북한 우리 땅이냐? 라고 헌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 여기가 내 땅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놨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그래서 뭐 북한 관련된 걸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매년 엄청나게 실시합니다. 전 세계 1위라는 미국과 군사력 1위, 그리고 우리나라 몇 등입니까?
5위입니다. 요즘 5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전 세계 1위와 5위가 모여가지고 북한을 대상으로 아니면 중국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종전선언이 안 된 교전국인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너희들하고는 이제 안 해. 이거부터 고치고 와 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놨고요. 이렇게 크게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유는 이 5가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들은 자,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백두혈통의 정통성 개선과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다. 두 번째 보면, 위에도 있지만 밑에 보면 백두혈통만이 국가를 이끌 수 있다는 신분적 특권의식을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세습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체제 안정 및 기득권 보호. 이 부분은 제목만 딱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후계 구도의 조기 공식화 및 주민 결속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다.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을 때문에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일각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민주평통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요거 넣어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김정은이 가족을 중시하는 그냥 개인적인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북한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북한은 굉장히 유교적인 국가라서 여성이 뭐 후계자 된다 이런 거 상상을 못한다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서 그 김주애를 이제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스타일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의견 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보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세 번째,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 백? 하다 보면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컨트롤 Z. 네, 컨트롤 Z에서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이거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했더니 정치적 의도 및 체제 수호 목적으로 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됐고요. 남쪽 도움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 특유의 직설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다. 그 당시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남에 대한 단절 의지를 보여주고 대내적으로 결속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인민들은 못 사는데 핵폭탄 개발하고 끝없이 미사일 도발하는 건 왜 그럴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체제 유지와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 국가 생존 전략과 대외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핵무기를 자신들만의 힘이자 생존을 위한 도구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미국과 한국의 끝없는 침략 위협에 대한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한국 전쟁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미국의 전쟁 위협, 공격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참수작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내용에 생존하려고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더라 라는 걸 계속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폭을 보자라는 거고요.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남북 대화의 중단과 남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왜 하냐? 봤더니 첫 번째, 독자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한다. 또 둘째, 남한에 대한 열등감 극복 및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그런다. 세 번째, 내부 결속 강화와 체제 위기를 관리하려고 그런다. 네 번째, 남측의 남북한 약속 미행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얘기하신 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나마 역지사지에서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이제 여기서 중요하거나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6분이.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가 1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1번으로 주제를 좀 좁혀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남북을 민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니 이렇게 5가지 있더라. 우리 자료집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6페이지. 6페이지에 펴보시면 이 내용들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다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주제를 좁혀가지고 남북을 민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의 속내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참고로 우리가 지금 전화조사를 해본 거예요. 요게 전화조사를 해갖고 자료조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돼 있으니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은 진행할 때 오늘은 이번 토론은 남북을 민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의 속내가 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각자 생각하시기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샘플로 그 사전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외에 얘기해 주시려면 다른 6번이다, 기타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이 중에서 2번이다, 내지는 3번이다, 나는 5번이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 또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얘기하라고 그러고요. 얘기하시면 우리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 거기 보면 입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선택을 딱 하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직접 하셔야지. 지금부터 직접 하시는 건데, 자, 직접 하시는 건데 지금 요거 하고 쉬는 게 낫겠죠? 네. 쉬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기왕 하는 김에 빡세게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쉴까요? 빡세게 하고 쉬고 하는 게 나을까요? 컴퓨터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직접 그럼요. 컴퓨터를 한 분씩 하면서 한 분이 여기서 이번 설명할게요. 우리 선생님 교장님이 엄검주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다 그러면 엄검주 선생님이 포실리테이터가 되시는 거예요. 포실리테이터가 돼서 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테이블 포실리테이터를 맡은 누구입니다. 자, 돌아가면서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요. 자, 오늘 주제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1번 그랬죠. 북한이 적대적 대국가라고 선언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시는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입론 의제역 다음에 규칙 소개죠. 그죠? 입론 규칙을 쫙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얘기해 주시고 자, 여기 엄검주 선생님이면 엄검주 선생님한테 제일 대각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선생님. 심성섭 선생님한테 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대각선 누군지 되시죠? 네, 하시고, 얘기하시면 여기다가 따라
여기 가서 이제 입력을 딱 하는 겁니다. 입력해가지고 딱 보내는 거예요. 그걸 해보시는 겁니다. 그걸 해보시는 거고, 그거 다 끝나면 옆으로 컴퓨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옆에 선생님이 똑같은 과정을 하면서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선생님은 여기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하실 때는 여기다가 입는 거 같고, 이해되셨죠? 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입론도 하고 입력도 해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주로 이렇게 할 때는 전체 진행을 하는 사람이 자, 이제 테이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박수 한번 치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제가 샘플을 할게요. 자, 그러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박수를 딱 쳤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테이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고 돌아가면서 소개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를 맡은 저는 봉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짧게 소개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하고 뺑 돌아갔다라고 하고, 자, 오늘 주제는 북측이 최근에 우리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 주시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 북측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입론 규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론 규칙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발언하실 때는 1분 안에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 체크는 직접 발표자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는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고 근거와 이유는 뒤에 말씀해 주시면 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얘기하실 때는 꼭 경청해 주시고, 혹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시거나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입론 다 끝나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딱 한 다음에 뭐하냐, 여기 5분 있죠?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잘 듣고 기록을 해야죠. 들으면서 기록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록한 다음에 쭉 보고, 선생님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해 주셨나요? 여기 맞나요? 물어보는 거죠. 여기 동의하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라고 하면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수정해가지고 설문지 제출하면 된다. 어렵겠죠? 네. 어렵습니다. 처음 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할 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잘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여기에 맞춰서 한번 입으로 막 얘기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실제로 현장에 가면 한두 번 해봤다고 해서 잘 됩니다. 되셨죠? 자, 준비되셨나요? 이거 이제 처음부터 예. 쭉 자기소개부터 하다 보면 한 사람당 5분 걸릴 것 같은데요. 보통은 한 2, 3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은 5분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할 때까지 다 하고 우리 저 다 했다 그러면 크게 자기조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걸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다른 조 끝날 때까지 이야기 좀 나누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세스 상에 이렇게 했습니다. 링크하고 입론까지 하고 추가 토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체 공유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입력하신 내용들을 전체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입력해 주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실제로 입력하실 때 화면 전체에 이런 내용들이 차례대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19분, 20분이 계신데, 그죠? 4분씩 5테이블이니까 20분, 2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19개가 들어왔어요. 아마 한 분이 넣다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둠별로 이렇게 체크도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내부 통제 강화 및 체제 유지 목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쭉쭉 많고 3번도 좀 있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3번 얘기하신 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역량 강화로 인한 대외적인 과시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신 분 누가 얘기하셨나요? 예, 우리 선생님 전체에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어떤 의미신지 한 1분 만에 짧게 한번. 예. 북한이 남한하고 북측하고 이제 단절이 된 지가 17년이 됐는데 그 과정에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과정에서 역량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북한의 핵 문제도 처음에는 미사일이라든가 조금 단거리 하다가 이제는 미국도 잠정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정도의 역량이 크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예를 들어 남한이나 아니면은 뭐 주위에 도움을 안 받으라도 우리는 국가의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국가를 인정을 받다 보면은 미국하고도 동등하게 하다못해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어느 나라도 우리는 국가 대 국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대외적인 천명도 있고 내부 결정을 다짐해도 하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3번 이렇게 이제 각자 자기 생각하는 걸 전체에 지지발 하시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게요. 2번 대남 신뢰 상실 및 정치적 환경 변화 얘기해 주셨는데, 대남 신뢰관계 상실과 미국에 대한 신뢰관계 협소됨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요. 요거 얘기하신 분 누가 하셨을까요? 입력하신 분이 아실 건데 모둠을 안 썼더니 숨어가지고 안 일어나시려고 지금 2번 주장하신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거나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민족 개념의 폐기 및 완전한 단절 의지, 북한 내부의 남한 문화 유입에 대한 두려움과 북한 내부 체제 유지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누가 하시나요? 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하고 박수 받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상조의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민족 개념의 폐기 및 완전한 단절 의지 중에서도 단절 의지에 저는 포커스를 뒀는데요. 좀 북한으로 남한의 그런 문화나 드라마, 특히 드라마나 그런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남한의 그런 좋은 선진 자유의 문화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무섭고 그게 체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두려워서 조금 더 갈라서고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1번 얘기해 주신 분, 북한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를 동경하는 주민들을 못 나가게 막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 누구실까요? 없으십니까?
그 조를 딱 해놓으면 도망가기가 참 어려운데 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1번 주장하신 분 아무나 딱 일어나셔서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해. 한번 주장해 주십시오. 1번 없으십니까? 이름 투표할 때 1번이 쭉 줄어듭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 일본이 많아. 1번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막 넘어갑니다. 주로 이렇게 할 때는 저 조를 다 입력을 하도록 해놔요. 그래서 몇 조에서 요 내용 하신 분 딱 하는데 사람이 안 갔다? 그런데 사람이 안 일어난다? 그럼 누가 혼나겠어요? 허신이 잘못 입력했거나 허신이 지 맘대로 막 입력해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누가 갔을 수 있죠. 그 사이에 회의하다 갔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런 경우는 조별로 가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대남 신뢰 상실 및 북측이 남북한 관계에서 남측의 신뢰 상실하여 두 국가 체제를 선언했다 라고 얘기하신 분. 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구영모라고 합니다. 4.27 선언과 9.19 선언에서 정말로 북한 김정은은 남한에 대해서 환상적으로 감동하고 백두산에서 그 진도아리랑 부르면서까지 민족의 하나로 북한 모두가 감격하고 그 다음에 그 5.1 경기장에서 15만에게 마이크를 넘겨줘서 가장 화려한 가장 좋은 말을 다 하고 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래서 그걸 믿고 금강산도 개방해서 와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북한의 절대적인 신뢰가 깨어져서 우리끼리 두 국가로 가자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반대하시는 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있으신가요? 있으면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해보자는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얘기해 주실 분 추가로 없으실까요? 1번 아무도 안 했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러진 않아요. 꼭 이제 각각의 시장들 하고 서로 이제 조금 대립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자, 이제 전체 토론을 했고 구조화 후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화는 아까 얘기한 왜 이유를 이제 구조화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 지켰다. 남한이 안 지켰다. 그래서 북한이 신경질 났다. 이런 내용들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관계에 손상이 가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했다. 아니면 그 전에 한 분들은 또 보기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두 번째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한 것처럼 첫 번째 한 거 우리 1번부터 5번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 자료집 펴보시면 자료집 5페이지 볼까요? 6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나는 아까는 내 개인 의견을 얘기했는데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듣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시간도 또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면 아까처럼 입론을 하는 게 아니라 상호 토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포실리테이터 한 분 딱 정하셔가지고 하실 분이 딱 정리해서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하셨던 포실리테이터들이 좀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면서 그 네 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5가지 중에서는 이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얘기한 다음에 요거 끝나면 뭐 한다? 투표한다.
투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3번이라고 생각하면 3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여유를 주고 뭔가를 하면 그런 것도 갑자기 이제 금강산소 그대로 하고 이런 거를 그냥 말씀하신 외부의 점을 만들어야 되는 교수들. 내가 아까 주장했던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한 투표에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북한을 어떻게 보는 자, 상호 토론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투표하실 시간입니다. 의사결정.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해보죠. 이거 우리 절차를 그냥 배워보는 거니까 핸드폰을 한번 내보십시오. 투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주목어란 걸 물으셔가지고 주목어로 지금 연습 한번 해보시고 계신데 첫날에 우리 했던 멀티보팅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목어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많아요. 다양한 게 많은데 지금은 그냥 투표기란 걸로 이제 투표하는 거고 우린 지금은 설문지 구글 설문지를 사용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자, 딱 우리 방 여셨나요? 아마 제일 위에 보면 33명 있는 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걔를 딱 클릭해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제일 이게 큰 이유냐 북한이 선언한 데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만 하면 돼요? 아니면 이유도 써야 돼요? 제출 이유는 안 썼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이유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유는 안 썼대요. 네, 선택만 누르면 돼요. 번호제 누르고 제출하기 이유는 안 썼는데요. 허실은 하지 말까요? 했는데. 했어요? 해석을 다 합시다. 허실도 다 하는 걸로. 그래도 했는데. 허실도 다 하는 걸로. 두 번 하기는 없는 걸로. 아직 덜 하신 분도 있으시죠? 내용까지 인용하고 계시죠. 하셨나요?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까요? 25분이라 해야 되는데 왜 23분밖에 됐을까?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보면 이제 투표하신 거예요. 여전히 이제 가장 많고요. 내부 통제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남 신뢰가 7분으로 이렇게 조금 많아지셨고 국제 정세 변화가 또 4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입론하신 내용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입론하신 내용하고 비교를 딱 하면 이 발표하실 때는 그 12분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포실이 했기 때문에 포실 때문에 영향일 수 있는데 1번이라고 주장하신 분은 비슷하다. 주장을 안 바꾸셨다. 근데 두 번째 신뢰 상실이라고 얘기한 분들 여기 민족 개념 폐기 두 분은 이제 배신하고 딴 데로 가셨어요. 그죠? 없어요. 그리고 예. 어쨌든 가셔서 두 번째 대남 신뢰 상실이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것들은 좀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각자는 거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수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절차를 마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런 거 입론 아니었어요? 질문하실 거 질문 없으신가요? 3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좀 배우신 것 같으신가요? 네. 3일 배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토론회 하는데 포실 찾습니다 그러면 저요 하고 손 들고 꼭 가십시오. 가가지고 그런데 가면 어차피 거기서 또 교육시켜줘요. 그래서 어찌됐든 타이핑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래요. 마이크로 하면 요즘은 줌으로 하면 타이핑할 필요 없습니다. 줌으로 하면 줌에서 얘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정리해줘요. 그렇거든요. 그것처럼
오프라인에서 할 때도 마이크를 사용해서 마이크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타이핑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선생님들이 타이핑은 안 하고 이거 컴퓨터 조작만 조금만 하고 진행만 하면 이런 방식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면 이렇게 마칠까요? 네. 그럼 다 같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